안녕하세요. 장창창TV 신재호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백세 시대를 누리는 지혜 나눔의 창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의료 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으로 믿음직한 의사를 찾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계속 방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올렸더만요. 수술을 하지 마라, 약을 끊어라 하는 이런 의사의 권유에 독자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많이들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했다가 의사에게 외면당해 의료난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 병원, 저 병원 점점 근거하면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또 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빚어지는 병원을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자는 본인이 실제 겪은 경험담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어요.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때 의사로부터 돌아온 냉정한 답변은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의사로서 해드릴 치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전 이 환자는 첫 번째 폐암이 발견됐을 때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네요. 작은 암이니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의사의 소견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막상 수술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져 있어서 넓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듣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징글징글해 불평하면서도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열심히 회복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 또 체력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차일 겁니다. 그러던 차에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거부하자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의사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환자는 마지막 재택 의료를 하는 병원을 바로 발견하게 되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은 집에서 맞이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돌아갈 수 있어서 나름 그 환자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고 지인은 해고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런 사례는 실제 대형 병원에서 생기기 쉬운 일들입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고 자칫 치료를 거절하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의료 난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닥터 쇼핑이라는 용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한다. 환자가 의사를 쇼핑한다. 이런 발상입니다. 환자의 자기 신조를 이해해 줄 좋은 주치의를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마지막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에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음이 가는 의사를 스스로 찾고 그 의료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내리는 게 현명한 지혜로움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초고령 국가 일본의 사회에서는 의료 난민을 구하기 위한 재택 의료가 한참 실험 중이랍니다. 최종적으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나의 공간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의 병상이 아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오래 머물렀던 집에서 재택 의료를 받아가며 임종을 받는 것이 최고의 존엄한 죽음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의 사례를 또 나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는 지인의 의사는 가능한 겸손하게 거절하라. 의미가 있는 얘기죠. 저도 가까운 동네에 저희 치료를 전담해 주시는 주치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동네 병원이기 때문에 기계도 시술도 장비도 허접해 보이지만은 그 의사는 저에게 항상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주고 상냥한 친절을 잃지 않습니다. 또 간호사들과 평상의 대화가 아주 격이 없이 의사는 나누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저의 부실한 잇몸의 상태를 보고 이 치과 의사는 선생님 조급하게 발치하느니 최대한 시간을 갖고 결심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가 없어도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아 부위는 발치를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생략하는 것도 권유합니다. 제가 주치의로 그 의사분을 모시고 오랫동안 동네 병원을 찾는 이유인 겁니다. 과거에 대학병원의 치과 치료 시에 수련이들이 제가 임상 대상이 돼가지고 빙둘 앉아서 교수와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환자로서의 인격이 별로다. 환자의 인권에 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의 전문성이 결여가 원인이든 어디에 있든
또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병원을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또 아내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 병원을 찾아봤지만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시 방문하기 꺼려집니다. 어렵습니다. 거절하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주치의를 가까이 두고 계시는 것은 100세 시대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닥터 쇼핑의 좋은 사례의 체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두 번째, 최소 3곳은 둘러보아라. 당시 생전에 저희 어머니의 예입니다. 지방의 대학병원에 어느 날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유방암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개는 초기이긴 하니 조직 배양 검사 등 번거로운 절차에 2번에 걸쳐 번거로운 고통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유방 절제 수술 등 근원적 치료를 하는 게 어떠냐는 소견과 또 전문 의사로서의 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술 실행 결과는 큰 수술로 이어지고 최종 조직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이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악성으로 전이될 위험이 컸으리라고 본다며 본인의 경솔한 실수의 판단을 애둘러 표현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어머니의 한편의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왜 그러한 수술을 결심했을까? 물론 지역에서는 권위 있는 대학병원이고 또 다른 검진병원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또 서울까지 상경해서 큰 대형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보다는 그 의사의 소견을 믿고 따랐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 탓 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의 중요성입니다. 거듭 나의 가족의, 나의 어머니의 체험 사례를 통해서 저는 얻은 교훈입니다. 최소한 3곳 이상은 진찰을 둘러보아라. 그리고 수술의 결정은 의사의 공고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최종의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80세 벽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 저자의 얘기는 바로 의료의 자기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료 난민이 되기 전에 좋은 의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믿음직한 의사를 가까이 두는 것이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지혜로운 하나의 방편이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닥터 쇼핑 열심히 좋은 의사를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